시점을 좀 하겠습니다. 234번 때부터 시점을 좀 할게요. 자, 답장을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시점합시다. 2, 3, 4번의 정답은 4번, 2, 3, 5번의 정답은 1번, 2, 3, 6번에 대한 정답은 2번, 2, 3, 7번에 4번, 2, 3, 8번에 1번, 2, 3, 9번에 5번, 240번에 1번, 241번에 3번, 242번에 2번, 243번에 2번, 244번에 5번, 245번에 3번, 246번에 1번, 247번에 5번, 248번에 3번, 249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50번에 24, 251번에 마이너스 252번에 1, 253번도 1, 254번에 마이너스 5, 255번의 정답은 A는 2, B는 4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아까 딱 뗀 거에 동시에 끝나신 분들은 35분, 그 전에 끝나신 분들은 시간을 좀 잡아주세요. 오늘 날짜는 3월 16일입니다. 오늘 날짜 3월 16일. 자, 개수가 18개였거든요. 18개 중에 몇 개라고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개 중에 몇 개. 일단 잡아줘 보세요. 18개 중에 몇 개? 이렇게 한번 좀 잡아줘 보세요. 이렇게. 네. 다 적어졌으면 좀 걷어가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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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네네. 뭐, 걷어.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렇게 가볼게요. 그 18개가 기본 문항이고요. 그 나머지 문항이 4개가 있어요. 일단 4개를 먼저 쳐드리고 18개 중에서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질문이 있었던 것들을 좀 위주로 처리해드리고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뒤에 복소수는 후반부로 좀 몰아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244번 때부터 시작해서 네 문제를 그냥 연달아 한번 같이 한번 풀게요. 여러분 혹시 틀렸던 거 있으시면 같이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44번 때부터 그럼 가볼게. 자, 244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2차 함수 그래프가 그죠? 마이너스 x제곱 여기 4x 마이너스 a가 y는 얘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가 5보다 어디 있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내용 여러분이랑 나중에 함수에서 또 한번 다루게 되겠지만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형태는 그래프는 축을 그리지 말고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5다라고 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인데 우리 이렇게 그려보시는 게 가장 적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문제 중에 보면 244번은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뭐하다? 아래쪽에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식이 작성이 되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가 4x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5보다 뭐하다? 작다라고 풀어서 넘겨주게 되면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7x 더하기 얘가 a 플러스 얘가 5가 a 플러스 얘가 5다라는 놈이 뭐하다?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x를 집어넣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을 하죠. 어떤 식을 집어넣든 간에 직선이 곡선보다 위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이랑 저는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저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 함수 처리하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할 건데 이 좌변의 부등호 이전까지를 y라고 잡으면 그 뒤쪽에 있는 형태는 우리는 y는 0보다 크다라고 잡을 수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좀 다시 변형한 이 식을 갖고 해석을 합시다. 최고차 개수가 양수일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x보다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그럼 x축이라고 하는 걸 기준점을 하나 잡아서 아래로 볼록한 이와 같은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존재하려면 그래프는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거는 어떤 해석이 가능하니? X축과의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죠? 실근을 갖지 않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말은 무슨 얘기야? 허근을 갖는다는 말하고 똑같다 보니까 우리 여기서 뭐를 걸어요? 판별식을 걸자. 자, B의 제곱 마이너스가 4AC. 그죠? 요 결과가 문제 뭐하다? 0보다 작다가 허근 조건이니까 이렇게 풀어서 얼마가 되죠? 29 마이너스가 4A가 0보다 작다가 되니까 A는 뭐보다? 4분의 29보다 크다라고 하는 어떤 관계식 하나를 찾게 되죠. 자, 그럼 뭐라고 했죠? 4분의 29가 얘가 7점 얼마에 해당되는 값이다 보니까 정수 A의 최소값은 그럼 얼마가 될까요? 7점 얼마보다 큰 당연히 답은 8이라고 하는 형태로 최소를 갖겠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이것도 필수문항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는 워낙 이것까지 넣어버리면 너무 개수가 많아지니까 뺐어요. 그래서 244번은 이런 의미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갈 때 부등호에 대한 형태는 함수로 주로 가게 됩니다. 그거 하나 만져보세요. 자, 245번입니다. 이게 오늘 복소식 파트인데. 자, 뭐라고 했냐면 제곱해서 이게 된대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z의 제곱이 마이너스 4 플러스 가 3i가 완성이 된대요. 이랬을 때 뭐를 계산해라? z의 4제곱에다가 z의 세제곱 4z의 제곱 더하기 8z 플러스가 z분의 얼마? 25다라고 하는 요 놈을 정리를 해봐라. 뭐 이런 문제란 말이지. 자,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봤더니 일단 여기 보니까 z의 제곱 이런 문자들이 되게 유독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차라리 요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문자화 시키는 건데 저는 그냥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결국에 어차피 이 식을 갖고 갈 때 어차피 A하고 B라는 조건이 되게 궁금한 건데 이걸 차라리 이렇게 주면 어떻겠냐라는 거야. 어떻게 주냐면 얘를 C 플러스가 DI로 주는 거죠. 뭐를? Z라고 하는 부분을 얘가 C 플러스가 DI라고 줘서 여기를 실제로 제곱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죠? E CDI 플러스가 D의 제곱에 I의 제곱이 들어가면서 얘가 C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D의 제곱 플러스 E CDI 이렇게 지금 식이 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라고 봤더니 어차피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실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이 과정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C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4였고 ECD에 대한 결과가 3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수식을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하자고. 식이 좀 복잡해질 뿐이지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그럼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눈으로 좀 보일 텐데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봤더니 이렇게 한번 좀 접근을 해볼게요. 직접 집어넣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죠. 그죠? Z의 4승은 어떻게 잡아? Z의 제곱의 제곱으로 잡힐 거고 여기는 Z의 제곱에다가 Z를 갖다 곱하는 게 될 거고 여기는 4가로의 Z의 제곱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8Z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풀까 봤더니 일단 그대로 쓰면은 뭐 이렇게 쓰여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했던 요 방식대로 그냥 막 집어넣어도 계산상의 무리는 없어. 근데 그렇게 풀면 문제가 이상해질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직접 전개해도 상관없는데 왜 이걸 이상해 줍니까? 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복잡하게 보이거든. 그럴 때 우리가 팁이 하나 있죠. 어떤 팁이 있지? 네. 네, 시리가 미쳤어요. 네, 시리. 네. 네, 멈췄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 아이는 제곱을 하면 좋아지잖아요. 예뻐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이렇게 모양을 가져와서 요걸 제곱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식을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즉, 이 헛수다리가 없어져야 모양이 예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뭐 해보자? 제곱을 해서 수식을 조금 더 예쁘게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Z의 얘가 4제곱이 되죠. 플러스 얘가 8Z의 얘가 제곱이 되죠. 플러스 얘가 16이 되었고 오른쪽은 얘가 마이너스 9로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잡을까요? Z의 4제곱이라고 하는 과정은 얘 넘겨주면 마이너스가 8Z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25가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8가로의 z의 제곱이라고 하는 저 과정은 마이너스 4 플러스 얘가 3i 이렇게 주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7 마이너스 얘가 24i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z의 사승이 구해집니다. 에이 쌤 그냥 이거 제곱해도 되지 않아요? 맞아요, 제곱해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거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건 어떤 모양에 좀 유사성이 있겠냐라는 거거든. 모양에 유사성이 있겠냐. 자, 좀 설명을 해볼게. 이 계산이 좀 복잡해진 거는 요것 때문에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요것 때문에. 이걸 좀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면 양쪽에다 뭐를 갖다 곱하면 되죠? z를 갖다 곱하시면 돼.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계산하는 상태에서 양쪽에다 z를 갖다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z의 옷은 제가 z의 4제곱, 얘가 4z의 얘가 몇 제곱? 3제곱 플러스 얘가 8z의 제곱 더하기 얘가 25라는 수식이 a 플러스 얘가 bi라는 놈에다가 z를 갖다 곱셈하는 이런 식의 모양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변형해 놓고 보니까 요걸 한 이유가 이제 밝혀지는 거죠. 어디 있죠? z의 4제곱 플러스 8z제곱 25가 사라져요. 맞아요? 우리가 그냥 만약에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치면 우리가 보통 복소수를 이렇게 문자를 잡아서 막 집어넣는다 치면 되게 불편한데 왜 하필이면 식을 이렇게 물어봤을까라고 하는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i를 한쪽에 놔두고 제곱을 하면 되게 예뻐지거든요. 그 요소가 실은 여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을 다 넘기시면 우리가 나타났던 결과가 z의 4제곱 더하기 8z제곱 더하기 25는 0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게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훨씬 더 간단해지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z는 0이 아니니까 양변에서 z를 없애버리면 얘가 z의 4제곱 더하기 얘가 4z의 제곱이 얘가 a 플러스 bi가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뭐 한 거냐면 이렇게 변형해서 얘가 제로 없앴으니까 어차피 여기 제로 불편하니까 이거랑 여기를 하나씩 이렇게 없앤 거죠. 이렇게 하나씩 없애면 이렇게 수식을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z의 4제곱 아까 조금 전에 바꿔놨죠. 여기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요 좌변에 있었던 이 수식이 z의 4제곱이 7-가 24i 7-가 24i 플러스 4가로의 z의 제곱이 문제 속에서 요청했던 마이너스 4 플러스가 3i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9라고 하는 놈에다가 마이너스가 12i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산이 나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a라는 놈은 얼마? 마이너스 9, b라는 놈은 얼마? 마이너스 12가 들어가는 이런 상태인 걸 우리가 확인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라? 이거에서 이거를 빼라.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갖다 빼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죠? 3이 되는 게 우리는 확인이 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따 복소수 하면서 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가는 과정도 필요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출제자는 의도성이 딱 있었던 게 야, 되게 복잡해 보이는 과정이었던 거잖아.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는 건 3i라고 하는 얘만 놔두고 넘긴 다음에 제곱하는 게 첫 번째 순서가 되셔야 돼. 이렇게 가면 문자가 많이 줄거든요. 야, 이걸 2분 안에 풀어야 한다니까. 그러면 이거 여러분 막 집어넣을 거야. 에이, 쌤 z4제곱 이거 제곱하죠. z제곱에 z 곱하면 되죠. 뭐 여기다 집어넣고 요거 하고 요거 어떡하죠? 또 변환해서 가면 되죠. 그렇게 가겠다는 목적성이 아니라 애초부터 얘네들은 뭔가 특별한 출제자의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식을 먼저 정리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셔야 된다고. 그래야 2분 안에 풀지. 알겠습니까? 그 내용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써보지만 실은 이 과정에 쓰기가 여기서 안 쓰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풀이해서. 근데 대부분 쉬운 문제들은 이렇게 대부분 풀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이렇게 변형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좀 기억해보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따가 시너지 할 건데 그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소개할게요. 이따가. 오케이? 요거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246번 준비할 테니까 빠르게 한번 245번 정리해보세요. 그냥 막 집어넣는 건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46번으로 가서 2차식, 1차식. 네.
이 문제는 왜 제가 기본 문제 안 넣냐면 계산이 좀 잘못 생각하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분명히 얘가 2차라고 요청을 했고요. 얘가 1차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문제를 그냥 가는 거 하지 않고요. 따로 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는 거 하지 않고 따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2차의 경우 여러분 식 어떻게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이 직선의 경우에 어차피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얘가 중근의 2를 갖는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냐면 뭐 직선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게 그림 상황에서 드러나야 돼요. 중근이 2였다는 얘기는 뭐였다? 접했다라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말에서 결국에 fx하고 gx 뺐을 때 이거란 얘기는 이렇게 같아지는 형태의 중근 2를 갖는다는 얘기는 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점 하나밖에 안 만났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끝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gx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2라는 지점에서 뭔가 특수한 지점으로 뭔가 값이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좀 와닿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fx-가 gx가 중근의 2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어차피 최고차가 fx에서 결정이 될 거니까 이렇게 잡을게요. 이게 중근이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요렇게 쓰여진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 모양을 딱 보니까 a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가 4a 꼴로 진행이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 여기다가 2를 갖다 집어넣으면 0이 돼서 그 말은 f2하고 얘가 g2가 다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나의 식에 따르면 f의 1은 3이었고요. g1은 4였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다 1 한번 집어넣어 볼까? 그럼 얼마가 진행이 되냐면 1 집어넣으니까 여기 a가 돼요. 그러면 f의 1이 3이었고 얘가 4였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fx 마이너스 gx가 마이너스 가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인 걸 우리는 알게 되죠. 여기서 끝났네. 왜 끝났다고 얘기하냐면 문제에서 요거 물었잖아요. fx 마이너스 gx가 뭐가 되죠? 통째로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요. 가능해? 오케이.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가 제로가 되게 하는 x값 얼마? 마이너스 1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는 순간 좌변은 마이너스 16, 우변은 나머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맞았겠죠. 기본적인 전체적인 풀이 자체가 어차피 3사를 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고. 오케이? 그냥 이렇게 가서 요 구조다. 접하는 구조구나. 접하는 구조에서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의미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니까 246번의 정답은 얼마죠? 얘가 마이너스 16이니까 정답 얘는 몇 번이에요? 얘가 1번인가? 여기 1번까지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인됐으면 다음 장 넘길게요. 249번 한번 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조금 더 힘내세요. 249번 마지막. 자, 얘는 뭐냐라고 봤더니 두 자연수 AB예요.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1차식으로 인수를 갖는다라고 해서 봤더니 249번의 식은 보기차식이에요.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라고 설명했는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 PX는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뭐다? 정수인 몇 개?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럼 좀 뭔가 독특한 게 하나 있다고. 뭐가 독특하냐면 원래 얘가 해당되는 이 부분의 이 보기차식은 첫 번째 4차식이니까 원래 이렇게 4개짜리를 갖거나 아니면 3개짜리를 갖거나 아니면 2개짜리를 갖거나 이렇게 어떤 개수적으로 분류가 가능하거든요. 다시 한 번만요. 보기차식은 기본적으로 4차이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1차 4개짜리 곱셈으로 가거나 1차 2개의 2차식으로 가거나 2차하고 2차로 가는 형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거기 뭐라고 요청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항식 px는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3개의 다항식이고 이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얘네들은 모두 다 1차하고 1차로 진행이 되고 여기는 몇 차? 2차로 진행이 됩니다 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가 모두 개수가 다 어차피 문제 속에서 요청하는 게 다 정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그 인수분해 질문했던 거랑 똑같이 접근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해보도록 하는데 이 보기차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잠깐만 한번 봐볼래? 여기 잠깐만 봐줘봐.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었는데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과정을 t라고 잡는 순간 이 식은 이렇게 바뀌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 수식은 t-얘가 t-9로 바뀌는데 이 과정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냐면 1차식 4개짜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차식 4개가 특징을 봤더니 여기가 플러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플러스 3이면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기차식이 형성되거든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2x. 자, x의 4제곱 마이너스 얘가 뭐라고 잡을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때 똑같이 x제곱을 t다라고 잡는 순간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 과정이 t 마이너스 3하고 얘가 t 플러스가 1이 완성이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나 한번 쭉 봤더니 얘가 x제곱으로 바꿨더니 x 플러스 얘가 루트 3 x 마이너스가 루트 3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얘가 1차와 2차로 가더라고요. 그러네. 그럼 우리가 보려고 했던 게 이건데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었던 모든 개수와 상수는 다 정수여야 되니까 실은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얘가 정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얘들아 딱 하나인 거야. 뭐냐면 이렇게 가는 구조에서 얘가 정수를 가질 때는 반드시 1차식은 여기하고 여기의 절대값이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와 여기 절대값 똑같은 것처럼. 그러면 이 식이 구성이 될 때 우리는 수식을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거냐면 저는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x-m이라고 잡고요. x 플러스 m이라고 잡을 겁니다. 이걸 역추적 하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면. 정수라고 조건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 2차식은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항상 얘가 선생님 그런 거 아닌 것도 있지 않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x의 4제곱 숫자를 뭐로 잡을까? 그러니까 16 하나 잡아주고요. 이렇게 잡을까 이렇게?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로 갈게요. 이게 워낙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이렇게 가면 얘 어떻게 갔었더라? x의 제곱 얘가 더하기 1의 제곱에서 x의 제곱을 빼주다 보니까 이렇게 빼주다 보니까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x의 제곱 더하기가 x 더하기 1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럼 얘는 몇 개짜리? 2개짜리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1차식 이렇게 하나 얻어냈으면 나머지 하나를 우리가 풀어낼 때 얘는 반드시 어떻게 갈까 생각해 보니까 x의 제곱 더하기가 n의 꼴로 쓰여질 거예요. 쌤 목소리 나가요. 쌤 이게 x의 제곱 더하기 예를 들어서 내가 nx 더하기 1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여기가 x항이 있는 형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2차가 여기처럼 이렇게 꼭 가운데 1창이 없을까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주어진 이 식이 어찌됐든 간에 뭐로 나오죠? x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 즉 얘를 t라는 문자로 치환했을 때요. t라는 문자로 치환했을 때 이 과정이 t의 제곱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m제곱이니까 이걸 t로 치환하면 얘가 t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돼.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면 이 오른쪽도 t 플러스 얼마 이렇게 나와야 돼. 반드시. 그러려면 이 해당되는 t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없어.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 여기의 식에서 만들어진 거랑 여기 x가 곱해져서 3차식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없단 말이야. 느낌이 쎄해? 느낌이 쎄해? 한 번만 다시. 이해될 때까지 천천히 다시 설명해볼게. 봐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얘가 3개짜리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얘가 4개가 되거나 3개가 되거나 2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다 1차식들이 돼야 돼. 그런데 그 과정에 절대값이 다 똑같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되고 1차와 1차, 2차로 가는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때도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절대값이 똑같아야 돼. 절대값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여기를 x-m, x 플러스 m, x의 제곱 더하기 n으로 잡아버린 거야. 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오케이, 잡아드릴게 그러면. 잡아드릴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맞겠지. 자, 일단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 이 수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일단 보여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음에 전개 한번 해볼게. x의 4제곱, nx의 세제곱, lx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 n의 x, 마이너스 m제곱 n이 돼야 돼. 그럼 그냥 가봐. 짠! 가봤더니 x의 4제곱 플러스 nx의 세제곱, l 마이너스 m제곱의 x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 n의 x, 마이너스 m제곱 n이 된다고 얘들아. 이게 누구랑 똑같아야 돼? 여기는 이 4차식하고 똑같아야 돼. 그럼 봐봐라. 3차식 없잖아. 그럼 얘가 없다니까. 그럼 n은 얼마인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 이게 n이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구조가 특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헷갈리시면 그냥 이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좀 다시 한번 수정을 좀 할게요. 아, 그럼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n이구나. 이렇게 한번 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다 이야기가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를 싹 지우고 가면 그냥 이거 전개를 해요. 어떻게? x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m제곱 그 다음에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n으로 여러분이 실제 제를 전개를 하면 x의 4제곱 이렇게 곱해지겠죠? 이렇게 곱해지고 곱해지면 m-가 m의 제곱에 x의 제곱 마이너스 nm의 제곱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교를 하는 순간 m-m의 제곱이 얼마가 진행이 되냐면 마이너스가 40이 진행이 되고요. 마이너스 nm의 제곱이 얼마? b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모든 문자는 다 정수여야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더 예쁘게 고쳐보면 이렇게 가능하겠죠. m제곱 마이너스 n이 얼마다? 그러니까 40이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양쪽의 과정의 두 번째 과정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nm의 제곱이 얼마가 되더라? 얘가 b가 되더라. 이렇게 확인이 됐던 거지.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 짜증나고. 왜냐면 우리가 보기차식을 지난번에 수업 때 했지만 그걸 조금 더 응용한 문제니까 어려운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랬을 때 모든 다항식 뭐를 구하라? px를 구하라. 단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었냐면 x 플러스 a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자연수 그랬고 여기도 자연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럼 다시 설명 마지막 할게요.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 과정 중에 하나가 x 더하기 a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모르겠는데 얘가 됐든 간에 이 플러스 a와 같아지는 어떤 자연수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m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자연수가 되잖아요. m이 만약에 마이너스면 자연수가 되잖아요. m이 만약에 1이면 자연수가 되잖아요. 이런 형태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이걸 풀어. 어? 간다. 쌤, 비자연수라면서요. 맞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n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니? 반드시 음수가 돼야지. 맞아? 우리 어렵고 짜증나는 문제 하는 거야. 얘가 음수가 돼야 얘가 될 거 아니니. 그러면 m제곱이라는 숫자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어.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 요 n이 음수면 더해져서 40 되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해보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냥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m이 만약에 6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n은 마이너스가 4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어? 그럼 예를 들어서 m이라는 놈이 내가 만약에 5를 갖다 집어넣었다고 쳐봐. 그럼 25가 되면 이때 이 n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가 1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b는 되게 숫자가 크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자, m이라고 하는 형태에다가 내가 4를 갖다 집어넣었더니까 16이 됐어. 그러면 이때 이 n은 얼마? 마이너스 24가 될 거라고. 그럼 n에다가 또 뭐야? 3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제가 9가 됐으니까 이때 이 n은 마이너스 31이 되는 거고 m이라는 놈이 얘가 얼마? 2를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얘가 4가 됐으니까 n은 얘가 얼마? 마이너스 36. 뭐 이렇게 갈 거 아니겠냐고 제 얘기는. 그러면 쌤 이건 안 돼요. m에다가 한번 7 한번 집어넣어볼까? m에다 7 집어넣으면 얘가 49가 돼요. 그럼 얘는 얘 9가 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음수란 조건에 미배가 되니까 얘네들은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찾는 게 가장 최선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249번에서 물어봤던 건 그런 개수를 찾으세요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개수를 거꾸로 세면 되겠죠. 6, 5, 4, 3, 2 됐죠? m에다 1 한번 집어넣어볼까? m에다가 1을 한번 딱 집어넣어봤더니 어떤 식이 되냐면 1이니까 n은 얼마? 마이너스가 39.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 그때 b는 39가 완성되겠죠. 당연히 m은 제로가 될 수 없죠. 왜? 그럼 얘가 자연수 조건에 위배가 되니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6개로 들어가지 않겠네. 출제자의 의도는 명확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요 식이 1차식 4개냐 1차 2개, 2차식 1개냐 아니면 2차식 2개냐 이렇게 나눠진 상황에 대해서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렸고요. 이런 예를 하나 드렸는데 그거에 따라서 좀 약간 위치가 상대적으로 좀 바뀝니다. 요거 좀 봐주십사 라고 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조금은. 요것만 잘 잡아놔두세요. 마이너스 m하고 m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만 생각해주세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이제 여러분의 질문들을 좀 받아서 잠깐 하고 쉬는데 질문은 좀 이따가 합시다. 질문 좀 시간이 좀 애매해서 질문을 좀 이따가 한꺼번에 받을 테니까 쉬었다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좀 질문 처리할 테니까 보실 수 있는 건 간단하게 좀 써보시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상규는 잠깐 저 좀 보시고 나머지 분들 잠깐 쉬시면 됩니다.